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을의 임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보시면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제가 사실은 올해 참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모임에 많이 갔었는데요. 우선 유엔에서 하는 STI 포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초청돼서 갔었고, 또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과학기술 연례 혁신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여러 군데 뭐 WH도 만나고 올해 참 CTS 덕분에 버라이어티하게 1년을 많이 보냈는데요. 제가 이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이제 민감한 얘기,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했던 그런 느낌. 이 과학기술 혁신이 도대체 뭐지? 과학과 기술하는 사람들은 다 혁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과학기술 혁신을 또 하겠다고 하는 건가?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제가 그 여러 군데에서 느꼈는데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 아무데나 막 쓰이는 게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저희가 어떻게 이 ODA에서 하고 있는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CTS 1기 시드 1을 받아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급하게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 친구들이 이런 혁신적 기술, 그 다음에 세계를 한번 변화시켜 보자는 얘기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가 CT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한번 지원을 했는데 정말 저희는 예비 창업팀이라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습니다. 되는 바람에 아주 급하게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저희가 12월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바이오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엔지니어가 있고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기술 융합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휴대용 감염 질환 플랫폼과 인공지능 혈액 분석기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고요. 저희 회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 노을은 뭐 이름은 저희가 네이버 오리엔티드 얼티밋 러브라고 이렇게 졌는데 저희가 사실 계속 고민했던 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일하는 일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개발도상국에 있는 정말 많은 위험들을 한번 우리가 혁신적으로 개선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혁신이 과연 무엇일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미션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스타트업 주제에 이런 미션을 감히 할 수 있나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요. 정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구의 도전적인 문제들 저희가 탐구를 해서 새로운 해결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해내고자 저희가 이 회사의 미션을 잡았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단기적인 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질환 자동 진단 플랫폼을 상용화해서 전 세계 감염질환 퇴치에 기여를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차세대 혈액 분석기 상용화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진단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 보자. 이런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다른 스타트업보다는 약간 좀 나이는 좀 있어요. 한 10년에서 15년 한 이 정도 저희가 기업 경영했던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시장을 코파운더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바이오, 옵틱, 뭐 인베드 시스템, 컴퓨터 비전,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메카닉, 소프트웨어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모여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하고 있는데 말라리아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라리아는 세계 3대 질병이 있죠.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이 3대 질병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 1분에 1명씩 죽고 있습니다. 결핵이 1년에 한 150만 명에서 200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고 말라리아가 한 50만 명 이상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5세 이하의 아이들이고요. 90%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지도가 약간 흐리지만 전 세계 거의 100여 개 국가에 한 30억 명 정도가 말라리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1년에 뭐 500명에 1000명 이 정도 발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 정도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정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라리아는 원래 배드 에어라는 나쁜 공기라는 뜻인데요. 이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200년도에 앙코르와트가 말라리아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질병입니다.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굉장히 1000년 이상 인류를 괴롭혀 왔던 질병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2대 질병 중에 하나인데 약도 있어요. 심지어 말라리아 치료제도 다 존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약이 개발되고 약을 막 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라리아가 좀 퇴치되는 듯 했는데 진단을 하지 않고 막 주다 보니까 내성이 많이 생겨서 말라리아가 더 이상 약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WHO에서는 진단 키트를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서 2009년도에 한 6,500만 개 정도 보급을 하고 2013년도에는 3억 개 이상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먼저 간단하게 빨리 하고 진단 결과를 말라리아 나온 사람만 약을 주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는 이걸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진단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상당 부분 말라리아 퇴치에 많은 기여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있는데요. 말라리아가 이 근절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들이 70% 사망자의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죠. 그게 아주 일찍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에이즈나 결핵은 바로 안 죽어요. 몇 달, 몇 년 이렇게 알다 죽는데 말라리아는 일주일에도 죽을 수 있고 열흘에도 죽을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한 달 이내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초기 진단이 돼야 되는데 기존 방식이 이제 초기 진단이 잘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필요해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감염돼야지만 그 측정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피 테스트라고 해서 현미경으로 직접 검사하는 거를 다 피를 뽑아서 피를 봐서 그 속에 있는 말라리아 감염 기생충인데요. 기생충을 이렇게 보는 검사법이 있는데요. 이게 골드 스탠다드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세세브란스 병원, 뭐 서울대병원이랑 같이 하는데 여름에 이제 하루에 1명 정도 와요. 말라리아 환자가. 그러면 우리나라 감염외과 의사분이 그냥 한 명 가지고 1시간도 볼 수 있고 2시간도 볼 수 있고 또 잘 안 보이면 뭐 PCR이라고 하면 더 좋은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가 뭐 임상을 하려고 하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200명, 300명씩 말라리아 의심 환자들이 들어오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테크니션들이 그걸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년 된 기술입니다. 현미경으로 혈액을 염색을 하거든요. 염색을 해서 진단하는 기술은 한 이 정도 한 1시간 정도 필요한데요. 염색을 하고 뭐 복잡합니다.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1시간 정도 해야 되는 작업을 100년 동안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 아프리카 저희가 찍은 실험실인데 벌써 이 기구가 하나도 없죠. 그냥 냄비에 갖다 놓고 막 이거 막 섞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퀄리티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헤매고 있고 하는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거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이제 WH에서 보급했던 RDT라는 장비인데 이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진단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스코피로 아까 하는 그 테스트가 1년에 한 5억 건 정도 말라리아 검사를 하고 있어요. 1년에 5억 건 정도 말라리아 검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마이크로스코피를 대체하고자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혁신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유사 이래 가장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선배님도 계시지만 최근 한 20-30년간의 변화를 보면 인터넷이 생기고요. 제가 이제 전기 컴퓨터공학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했는데 저 대학교 1학년 때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때는 유닉스라는 거를 해가지고 인터넷 접속을 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다가 이제는 뭐 모두가 인터넷을 하는 이런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왔죠. 스마트폰 여러분이 아시는 스마트폰 전 세계적인 혁신가 하면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 과학자인가요? STI 포럼인데 사이언티스트인가요? 아니면 테크놀로지를 하는 사람인가요? 스티브 잡스는 뭔데 혁신가죠? 저희는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100년 동안 마이크로스코피를 하고 있고 RDT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랩에서 그 수많은 테스트들을 하고 있고 석학들이 뭐 저희 회사에도 박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연구하는 게 혁신을 위한 연구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 싶은 혁신의 첫 번째는
정말 현지에서 필요로 한, 현지의 사정을 잘 이해한, 현지에는 우선 돈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돈이 없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의료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들도 없고 교육시킬 만한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단순하면서 시작했어요. 이 모든 걸 만족시켜보자. 기술로 싸고 아무나 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진단이 바로 가능한 정확한 이런 진단기를 만들어보자.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 출시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아이폰은 세 개를 합친 겁니다. 뭐를 합쳤을까요? 휴대폰, 아이팟, 인터넷, 이 세 개를 합친 게 아이폰이었거든요. 그때 세계적인 노키아나 삼성이 일명 피처폰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그 비디오를, 그 연설을 보고 삼성전자 담당 임원이 했던 말이 저를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게 전화가 잘 안 되는데, 전화 만들지 않는 회사가 지금 이걸 뭐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전화기에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건 찻장 속의 태풍이 될 것이다. 삼성이나 노키아가 훨씬 잘 될 것이다. 근데 불과 3년 만에 스마트폰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이 없는 기술은 아닙니다. 요소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가장 필요한 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사람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바이오 박사들, 인공지능 박사들, 이런 뭐 어떤 화학적 박사들 같이 모여서 연구하는 스타트업이 저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굉장히 연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 모으는 것 자체가 이런 혁신적인 일 중에 하나다. 작은 혁신이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혁신이다. 저희의 혁신 5가지입니다. 포인트 오브 케어다. 랩이 필요 없는, 아까 얘기한 그 랩 시설이 전혀 필요 없는 장비를 만들겠다. 그거를 포터블 사이즈로. 지금 우리나라 혈액 진단 검사학과를 보면 방 하나 정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장비들이. 그거를 아주 작게 줄여보겠다. 이 혁신 기술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아주 정확하게 만들겠다. 대충 싸게 만들면 진단이 잘 안 되고 비싼 건 진단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싼데도 진단이 아주 잘 되는 장비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이 충분히 보급 가능한, 충분히 많은 사람 쓸 수 있는 가격을 1달러 이하로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저희 장비를 샀는데 말라리아 하나만 해가지고 활용도가 있겠냐. 말라리아 말고도 결핵도 하고 싶고 다른 많은 질병들, 한 20가지 질병을 같이 진단하는 플랫폼 만들어 보자. 그리고 현재 데이터의 시대 아닙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를 WHO나 저희 빌 게이츠 재단이랑 연결시켜서 어디서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고 어디서 결핵이 발생하고 있는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저희의 단순한 목표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능해서 세운 목표가 아니고요. 이런 목표를 먼저 세우고 이게 혁신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게 필요한 혁신의 정의를 내리고 이런 사람을 모았고 이런 거를 도와줄 기관을 찾았고 이런 거를 할 돈을 펀딩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행히 운이 좋게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저희 친구들, 후배들 또 저희 고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됐고 또 코이카 CTS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받고 저희가 뭐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이런 데 연결이 되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장비는 이제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보노 칩이라고 하는 게 보통 반도체를 SOC라고 해요. 시스템 온 칩. 예전에 여러분 반도체는 뭐냐면 큰 컴퓨터를 작은 칩에 옮긴 거거든요. 근데 레보노 칩이 똑같습니다. 최신 트렌드인데 랩, 시설, 병원에 있는 랩을 이 칩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진단검사실 가면 체열실이 있고 진단검사실에 있는 수많은 장비가 필요한 그 랩을 하나의 칩으로 작게 만들겠다. 이게 저희 하나의 기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현미경으로 진단한다고 했죠. 그 현미경을 아주 작고 정밀하게 모바일화 시켜서 만들겠다. 세 번째, 거기서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진단을 해요? 의사가 필요 없는 진단, 자동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나 진단할 수 있는, 바로 진단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겠다. 저희는 아까 아이폰이 3개를 합쳤다는, 저희는 이 3개를 합쳤습니다. 레보노 칩, 모바일 마이크로스코피, 그다음에 머신러닝 시스템, 이 3가지를 합쳐서 저희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 여러 개를 내고 있고요. 저희 장비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 파워를 켜고요. 그냥 들고 가서 파워를 켜고 이 칩을 누르면 그냥 끝입니다. 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칩을 넣고 작동. 그러면 바로 한 10분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이런 장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냥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디오를 간단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실행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 혈액을 염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혈액 샘플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적혈구고 지금 크게 된 게 이제 백혈구입니다. 이 적혈구 속에 감염이 되거든요.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이거를 진단하는 것이 바로 이 기계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혈액 분석을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기술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백혈구가 5개 종류가 있거든요. 이 5개 종류를 전부 다 이제 분리를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인공지능이 한 99%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라리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쥐에다가 말라리아를 감염을 시켜서 쥐혈액입니다. 이게 쥐혈액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실에서 말라리아의 또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초기의 스테이지가 있고 더 성장한 스테이지가 있고 후기의 스테이지가 있고 이런 스테이지별로 인공지능이 구분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한 99%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상을 해외에서 하고 있죠. 현재 해외에 하고 있는 임상에서 휴먼 샘플,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샘플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해외에서 저희가 말라리아 환자들 받아서 테스트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한 98% 이상 저희가 좋은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말라리아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보통 CRO라고 해서요 대형 제약사들이나 이런 데가 임상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다가 수십억을 주고 그냥 임상을 맡겨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에 가서 이 정부와 함께 임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승인을 받기도 어렵고 거기서 직접 임상을 해서 저희 몇 달을 살아가면서 말라리아 무섭잖아요. 근데 말라리아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 제일 많이 발생되는 시즌에 한 가운데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저희 그래서 같이 임상하시는 친구가 말라리아도 걸리고 댕기도 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이카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이카 CTS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코이카 이제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현지 그런 임상 프로세스 같은 것들 많이 해결해 주셔서 저희가 임상 허가를 받게 되었고요. 기존의 말라리아를 어떻게 검사하냐면 요게 현미경 보이시죠? 저분이 그 한 우리나라로 치면 시 하나 정도 몇십 개 병원에 있는 혈액 샘플을 이 아주머니 분께 갖다 줍니다. 혈액을. 그럼 이분이 이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가 없어서 햇빛으로 이렇게 거울을 조정해서 보는 이 현미경 하나로 한 수십만 명이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기계 보이시죠? 이 기계로 여기 현지 테크니션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마을로 방문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어서 들고 가서 바꾸는 걸로 지금 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WHO를 올해 WHO 이제 말라리아 결핵 그 관련 코디네이터 디렉터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감염 질환 퇴치를 위해서 벡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감염 질환을 옮기는 벡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기죠. 말라리아 모기를 통해 전염되고 다른 하나는 사람입니다. 말라리아 걸린 사람을 모기가 물으면 모기한테 다시 말라리아 균이 넘어가요. 그걸 다른 사람을 물으면 그 사람이 말라리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퇴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마을에 한 사람이 걸려서 그 사람을 치료해서 보내도 또 걸리는 거예요. 왜? 이 가족들이 걸려 있고 옆집 사람이 걸려 있고 마을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버엔딩 스토리인 거죠. 치료해서 보내면 또 걸리고 치료해서 걸리면 또 보내고 더 이상 퇴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퓰레이션 스크린이라고 해서 마을에 직접 들어갑니다.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 전체를 이렇게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 전체를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마을은 한동안 말라리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WHO 하려고 하는데 그 장비를 찾고 있었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돼야 되고 들고 다녀야 되는데 뭐 예전에는 막 이동 검진 차량 막 트럭 같은 걸로 이게 다녔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 장비를 보고 굉장히 거기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퓰레이션 스크리닝에서 저희가 직접 들고 찾아가서 이 마을 전체를 이제 스크린하는 식으로 이런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진을 작성을 하고요. 이 피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제 딱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되면 저희가 간단하게 이 선물
저기 스카프인데요. 스카프 같은 선물을 저희가 하나씩 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2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러 마을들을 계속 돌아다녔죠. 뭐 배 타고 다니기도 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2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희가 UN 본부에 가서도 뭐 전 세계 한 700개 중에 15개 이노베이트 선정돼서 전시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를 한 5m 앞에서 한번 봤는데요. 빌 게이츠 만나지는 못하고 5m 앞에서 봤습니다. 5m 앞에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소개받아 런던에도 같이 이제 코이카랑 같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코이카랑 같이 이 한국관입니다. 이 AD 엑스포라고 벨기에에서 열렸는데요. 이 한국에 있는 많은 팀들과 함께 이 AD 엑스포를 다녔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5군데랑 임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스타트업인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팀 좋은 연구기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내셔널 말라리아 센터와 지금 IRB 승인을 받고 이미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말라위에서도 임상 승인을 정부한테 허가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임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 있는 열대의학 연구소랑 탄자니아에서 내년에 또 하게 되었고, 얼스 인스티튜트 그다음 밀레니엄 프로미스랑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클리니컬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WHO의 그 말라리아 디렉션을 주는 그 검증 기관 파인드랑 저희가 페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사람도 이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세계적인 기관이랑 도대체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지? 저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나름대로 도대체. 근데 아까 그 얘기한 그 혁신이란 단어인 거예요. 이 트렌드가 혁신인데 전부 다 혁신을 어떤 개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언티스트랑 테크놀로지스트는 항상 뭔가를 저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뭐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개선을 하고 뭔가를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이노베이션을 붙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의 이노베이션이라면, 어떤 단순한 개선이라면 거기에 이노베이션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사이언티스트는 자기 혁신적인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찾은 혁신은 임팩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여기 아까 박사님들 코이카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터미놀로지를 저희가 정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 임팩트입니다. 저희는 보통 ODA로 비즈니스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원래 의료기기 개발 회사에 있다가 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 업체에 한 바이오 헬스케어 이 분야 10년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도 전부 다 드는 생각이 어떻게 제3세계 사업을 하냐, 돈이 돼야지. 제3세계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돈이 돼야지. 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비즈니스가 됩니다. 왜 되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임팩트를 고려한다는 거, 그다음 임팩트를 낼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내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기획했듯이 저희의 고민은 단순했어요. 가장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나이 40이 되는데 더 현배인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할 만큼 많이 직장생활 저도 한 17년 해보니까 더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계속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더 늦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친구들을 계속 모은 거죠.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좀 의미 있는 일을 남은 인생 동안 하고 싶은데 뭘 할까 했는데 제일 많이 죽는 게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예요. 아주 심플했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근데 또 친구 한 명이 저희 공동 대표이지만 아프리카에 2년 정도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 모습들을 본 거예요. 자기도 이게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가서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도 이해 못하는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팩트가 큰 일을 저희가 기획을 한 것뿐입니다. 그냥 단순히 임팩트가 큰 일을 찾은 것뿐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임팩트를 이루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죠. 저희가 대기업이면 저희가 빌 게이츠 재단이면 백신 만드는 데 1조 투자하고 기계 만드는 데 1조 투자하고 물류에 1조 투자해서 뭔가를 전 세계를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아까 말씀드린 자금으로 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뭔가 작은 금액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건 혁신밖에 없는 거죠. 정말 진정한 혁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어떤 하이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ODA 쪽에는 꼭 그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기술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정말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그 아프리카 그 현장, 우리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 쓸 수 있는 그걸로 만들어내는 그냥 그 노력. 저희는
그게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위험한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아이들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저희가 혁신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 과제하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니네가 그걸 할 수 있어?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마지막 장입니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거를 이해해 줄 사람들만 있고 같이 동감해 줄 사람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말라리아 하면서 놀랬던 게 전 세계 아무도 이런 생각을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말라리아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1년에 수백만 명씩 죽어가면서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죠. 말라리아 약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그냥 진단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죠. 약은 있지만 그거를 그 사람들은 못 해요. 우리가 가서 사람이 필요 없이 교육이 필요 없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장비가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 기술은 전 세계 미국과 일본과 독일과 한국과 중국에서 다 갖고 있는 기술들이고 그거를 융합시키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그냥 저희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팩트 오리엔테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8억장이면 8천억입니다. 8천억 되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회사로 포커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